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4%가 왔다 갔다 했고, 개인들이 6조 7천억 넘는 사상 최대의 순매수를 보여줬는데요. 그 와중에 외국인은 엄청 팔아대고 있고, 특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 팔아대고 있고, 이런 아주 변동성이 큰 장세에 잘 버텨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카페에 앉아 있거나 어디 식당에 가도 주변에 죄다 주식 투자한다는 얘기들밖에 없는데, 이 늦게 합류하신 초보 개미들은 상당한 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것 같습니다. 미장은 조금 나을 거라 그래서 미장에 들어갔는데, 미장도 요즘 사실 되게 난이도가 높아졌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뭐 테크주들 엄청 빠졌는데, 순환매가 좀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면 최근에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는 중형주가 더 많이 올랐고요. 대형주보다 중형주가 훨씬 더 많이 오른. 그리고 이제 에너지나 소재 이런 섹터들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IT보다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M7 이런 것보다는 이제 반도체, 소매 뭐 이런 쪽에 이제 주식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IT 섹터가 좀 쉬어가는 국면에서 소재, 산업, 에너지, 뭐 이제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이 차트 보시면 그전에는 이제 대형주가 이렇게 끌고 가다가 이제 10월 달 이후부터는 조금 지지부진했잖아요. 이제 그러더니 어느샌가 이제 작년 말부터 중형주가 먼저 끌고 나갔고, 이렇게 보시면 IT가 좀 이제 11월 달에 잠깐 반등했다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뭐 소재, 에너지, 산업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개미들은 빅테크 쪽에 이제 많이 좀 투자를 하셨을 텐데, 이렇게 흔들려 버리니까 좀 멘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일단 올라갈 때는 좋지만 빠질 때도 또 화끈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구글 실적 발표 난 다음에 보니까 막 마이너스 7% 갔다가 플러스 2, 3%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전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주식도 그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걸 보면 좀 무섭기도 합니다. 배당주가 근데 이 상황에서 조금 안정적이고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되게 부진했던 SCHD,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달 이후부터 좀 이제 지지부진했던 이제 증시랑 비교를 해봤는데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랑 나스닥, S&P 500, S&P 500 동일 가중이랑 또 비교를 해봤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 이제 타임 거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빨간 선이 꾸준히 이렇게 가다가 1월 달 되면 쭉 올라가는,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스닥은 11월 달이나 지금이나 별 볼 일 없고요. S&P 500이 나스닥보다는 살짝 낮고, 요 액티브 종목은 한참 좀 밑에 내려가 있다가 다시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초록색 보시면 동일 가중이 이렇게 S&P 500보다 더 높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소형주들이 더 약진을 하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수익률 보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이 3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6.77%, 동일 가중이 7.5%, 나스닥은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이 배당주들이 치고 올라오는 이런 양상이 보여줍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이거 왜 이렇게 재미없냐고 다 팔았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국내도 같이 살펴보면 한동안 이제 너무 올라서 숨고르기 하고 있던 금융주나 배당주가 최근 들어서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200이 지지부진하던 시기에 안정적으로 가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물론 다행히 이제 뭐 코스피도 나중에 힘을 써서 쭉 올라오긴 했는데, 오늘 이제 한 4% 빠졌으니까 다시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 같은 날 이런 배당주들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도 잘 갔고, 은행고 배당도 잘 갔고, 다음에 플러스 고배당주 이런 전통적인 이제 배당 ETF들이 힘을 발휘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타이거 200,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나중에 이제 치고 올라와서 지금 32%인데, 오늘 거의 4% 빠졌으니까 확 낮아졌을 거고, 플러스 고배당주는 오늘 이제 거의 뭐 약보합 정도로 끝났거든요. 그리고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도 2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배당주가 이렇게 편안하게 가주는 모습을 보면 또 이럴 때는 확실히 안정적인 게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지금 집중하고 계신가요? 이제 제가 이제 지인들이 요새 주식 투자를, 예전에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하시던 분들이 조금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보면 개별주 투자를 하시거든요. 이제 투자 경험이 많으시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 어떤 것을 예상하는 게 더 쉬울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강의할 때도 이제 같이 물어보고, 국내 주식 시장이 더 많이 오를까요? 미국 주식 시장이 많이 오를까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한 앞으로 1년 동안, 6개월 동안 뭐 이제 이런 질문인 거죠. 지금 이거에 대한 답을 듣자는 게 아니라 요걸 맞추는 게 쉬울 건지, 아니면 반도체 섹터가 더 많이 오를까요? 조선 섹터가 더 많이 오를까요? 삼성전자가 많이 올까요? 테슬라가 많이 올까요?를 맞추는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쪽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쉽지 않을까요? 뭐 대부분 답을 이쪽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더 넓은 게 아무래도 좀 더 쉽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저는 일단은 투자의 시작을 지수 투자 먼저 하시고, 지수 ETF 투자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섹터, 여기서 좀 자신이 생기면 개별 종목으로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근데 대부분 여기부터 시작하시거든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고급반인데, 초급반 가셔야 될 분들이 자꾸 고급반 투자를 하시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고급반에서는 열심히 털리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수준이 각각 다르시겠지만 저는 이 수준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대답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ETF 투자를 되게 선호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개별 종목을 거의 안 하는데, 이제 그 이유를,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코스피 상승률이 75%가 넘었는데요. 시장을 이긴 종목이 1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종목 숫자죠. 그리고 3년 누적으로 봐도 16%밖에 안 됩니다. 23년에도 25%, 24년에는 그래도 43%, 24년에 국장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어쨌든 43%가 시장을 이겼었고, 그러니까 지수를 이겼었고, 16%가 이제 3년간의 누적 평균인데요. 이게 지금 그럼 국장만 그렇냐?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05년에 미국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들어갔던 이제 종목 중에 살아남은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습니다.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다 바뀌고, 예,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05년도에 있었던 종목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장기 투자라는 게 쉽지 않고, 이 안에 내가 개별 종목을 투자했을 때는 지수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즘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기 투자를 너무너무 선호하는데요. 뭐 잠깐 빠지면 확 들어왔다가 또 좀 오르면 확 던졌다가 막 난리도 아닌데, 23년부터 코스피 지수에 투자를 했다고 따지면 25년 말 수익률, 그러니까 23, 24, 25, 3년간 투자 수익률은 89%. 이 차트 보이시나요? 국장이 이렇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3년 만에 미국, 일본 다 역전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 1월 달 좀 넘어서까지 이제 보여주는 숫자인데요. 가장 많이 상승한 5영업일 동안 시장을 떠났다고 하면 이 전체 수익률 대비해서 3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건 코스피만 그런 게 아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30% 이상 수익률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계속 남아있고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개별 종목으로 아까처럼 투자했다가는 이 탈락하는 종목들이 생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지수 투자를 먼저 하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 거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나 그런 거 잘 몰라, 누가 얘기해 준 거 한두 개 사다 보니까 20개 됐어, 30개 됐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변동성을 축소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주식 60, 채권 40으로 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과 변동성, 이렇게 이제 위험 대비 수익률이 주식만 갖고 갔을 때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거죠. 효율이 좋은 거죠.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고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데, 국내도 마찬가지로 위험 대비 수익이 이렇게 섞었을 때, 주식과 채권을 섞었을 때 이제 위험 대비 수익률이 개선돼서 내가 더 오래 할 수 있고, 아까 그 오래 해야, 시장에서 나가지 않고 오래 버텨야 수익률을 다 취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런 수익률을, 그러니까 위험 대비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는 포트를 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제 연령대가 낮을 경우에는 당연히 좀 적극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키우는 데 좀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출기가 다가오면서 안정을 추구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IRP에 안전자산 30% 넣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70, 채권 30으로 한다 그러면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이렇게 35, 35, 해외 채권 15, 국내 채권 15, 뭐 이렇게 하면 기대 수익률은 한 8.4%, 변동성은 한 11% 정도로 이렇게 갖고 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반반 한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이제 변동성도 좀 낮아지는 거고,
인출기가 다가오면 이제 안정적으로 가야 되니까 이때는 채권의 비중을 70, 이제 공격적인 주식의 자산을 30%만 갖고 가는데 이때는 기대 수익률은 6.2%까지 낮아지지만 변동성은 가장 또 낮아지는 이런 포트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내 나이대나 내 성향이나 이런 거 맞춰서 이제 바꿔 가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만의 방향이 조금 잡혔는데,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핵심과 위성 전략으로 가려고 하고, 핵심 자산으로 뭘 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지수 중심, 그 다음에 배당주, 채권도 있기는 한데 저는 채권보다는 배당주가 더 약간 성향에 맞더라고요. 채권 또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액티브 ETF, 이 배당주가 저는 안정성을 좀 담당한다고 치고, 액티브 ETF가 이렇게 지금 막 순환매가 돌 때는 이 똑똑한 전문가들이 이걸 따라가 주기를 바라는 약간 그런 모습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타임의 그 나스닥100, 미국 나스닥100 ETF,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핫했던 이제 뭐 샌디스크나 뭐 등등등 이런 종목들을 많이 늘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상황에 맞춰서 막 바꿔주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쉽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순환매나 이런 거에 대응은 전문가보로 맡기고, 이렇게 나머지로 안정성과 이제 코어를 갖고 가는 전략을 쓰려고 하는데, 위성으로는 이제 당연히 섹터나 테마 ETF로 해서 리스크는 조금 높겠지만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구성을 하는 형식으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설계나 전략이 없이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제가 강의 가서나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누가 이거 사라 그러고 저거 사라고 해서 종목 수가 많아졌고 저는 다이소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틀을 갖고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성공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적은 것 같습니다. 이 설계도를 잘 그린 다음에 집을 지어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도 물론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그거 없이 갔다가는 모래성처럼 그냥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설계도 잘 그려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정보들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강의료도 안 받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구독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구독자 한 10만 명만 좀 달성해봐서 실버 버튼 받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원래 제가 10만 명 달성하면 100만 원 기부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너무 멀어 보이더라고요. 지금 구독자 늘어나는 속도 봐서는. 그래서 5만 명만 달성해도 100만 원 기부하겠습니다. 지금 44,800명이니까 올해 5만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조금 빨리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할 테니까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전체로 좋아요와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디자인 Your Life,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